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20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데 204페이지 펴놓고 여기 화면을 계속 봅니다. 이따 교재 2회독 들어가겠습니다. 2회독 들어갈 거니까 여기 한번 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인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우리 나대지 잡종지, 무건축물협속 토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세율은 1에서 3% 과표구간 3단계로 3단계 초과 누진세 규정되고요.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부동산세, 종합합산세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요. 보세요. 가감 조정됐다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그러면 가감 조정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다 그럼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여러분. 예? 아까 우리 이중과세 공제 지금 계속 주택이나 토지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한 거요. 자, 우리 처음에 제가 이중과세 공제한 거 갑이란 사람이 자, 이렇게 부동산, A 부동산, B 부동산 있는데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중과세 공제. 그래서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또 B 부동산, 자, 만약에 경기도 안양시에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제3보유세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B 부동산에 대해서 안양시장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잖아요. 2차적으로. 근데 자, 지금 보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부과되어 있어요? 재산세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요거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고 요거 공제한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자,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대로 보유세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됐을 때는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재산세 공제되는 재산세는 세부 담상을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 담상을 적용받기 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근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자, 보세요. 0507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0507 3단계 초과세율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0508로 0.5에서 0.8%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0508 아니고 0507 3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토지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됐을 때는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 담상을 적용받기 전 세액 공제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나 가감 조정된 세부 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부세 세부 담상안 한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자, 세부 담상안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3인방 얘네들은 세부 담상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전년도 자, 보세요. 총세액 상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총세액 상당액. 전년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을 우리가 총세액 상당이라고 그래요. 전년도 이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과 당연도 이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을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몇 프로 못 넘게? 150% 못 넘게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개인은, 근데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주택분. 법인은 하여튼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시가판금액에서 영원 공제하고, 또 세부담 상한 적용도 없어요. 법인은. 그래서 전년도보다 200%, 300%, 500%막 늘어날 수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 토지는 원래 개인법인 구별 없죠. 개인법인 구별 없이 개인이 납세무자든 토지는 법인이 납세무자든 토지분은 무조건 전년도 총색상당의 몇 프로? 150%못 넘게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나 전년도 총색상당액의 150%못 넘게 하는데, 다만 법인 소유 주택분만,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인 소유 주택만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나 150%를 상한선으로 하고요. 과세 구분 및 세액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에서는 이걸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제가 왜 뭐를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세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집어넣어요. 자, 그럴 때 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내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각각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 시험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죠?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가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과세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요거요. 자, 요거 교재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한번 비교해 보면, 과세대상이요, 주택분은 별장과 고주택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은 나대지 잡종지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고, 별도 합산은 상가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납세무자, 주택분 납세무자는 개인법인을, 항상 주택분은 개인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납세무자 주택분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9억 초과하는 자, 이건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12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12억 초과해야 되고, 법인은 공시까지 관계없이 주택분 무조건 납세무자가 된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초과하는 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딱 80억, 딱 5억이면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보면 주택분 역시 개인법인 구별되는데요. 자, 주택분 과세표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현재 종부세법 법률에는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몇 프로다? 60% 개정될 수 있고요. 저 끝까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공시가판 금액에서 1세대 주택자는 12억 공제하고, 법인은 빵원 공제고, 나머지 주택은 얼마? 9억 공제한다.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다 9억 공제입니다. 다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만 12억 공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토지는 몇 프로? 100%입니다. 개인법인 구별 없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역시 토지는 몇 프로? 100%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100%입니다. 개인법인 구별 없고요. 그 다음에 세율. 자,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요.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다 빵5 27 7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이면 빵5 5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근데 법인 소유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근데 다만 공익법인이나 종중, 공공주택사업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같은 등등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법인이나 단체는 비례세율이 아니라 보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소유주택은 비례세율이라고 했죠.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죠.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1에서 3% 3단계 초과준세율이고 별도 합산은 0.5, 0.7, 0.5, 0.7, 3단계 초과준세율이 정됩니다. 자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려고 이런 것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는 똑같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가감 조정된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재산세 공제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별, 보기한별로. 자,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에요. 토지는 이런 세공제 없습니다. 자, 만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연령별 세공제,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4세까지,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30%, 70세 이상 40% 공제고, 몇 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기한별 세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일 때 50% 세공제 줍니다.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는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상한 주택분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원칙적으로 150%인데 개인 소유는 전년도 총색상 등의 150%못 넘게 하는데 법인은 자, 세부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보다 200%, 300% 막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거 비과세 보기 전에 우리 이제 2회독 들어갑니다. 교재 줄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세율 및 세액인데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액 공제 같은 거 있으면 공제해가지고 넘어가시면 세율 종부세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봅니다. 주택이요 세율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세율은 요거 밑줄이죠. 요거만 빵5 27 7단계 초과준세율이요. 2주택 이하. 자, 이렇게 해서 7단계 초과준세율이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 3주택 이상자는 자, 빵5 7단계 초과준세율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줄근 대로만 딱 줄거세요.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라든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그러면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2.7% 5%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예외가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예외가 있는데 여기 봅니다. 법인이나 단체인데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자,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대충 추려놓은 건데요.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거.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공익법인, 작년에 공익법인이 나왔는데 시험에 공익법인 2주택 이할 때 2.7% 비례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주택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종중 같은 자 이런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공의 퍼블릭한 냄새가 날 때 비례세율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를 공제합니다.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할 때 이중과세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 식을 좀 보면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다가 자,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를 곱한다는 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자, 요거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식을 못 외워도 괜찮지만 요거 한번 좀 봐놓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주의하고요. 그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깊은 내용이어서 좀 깊은 내용이지만 시험에 지문에 나온 적이 있죠. 1번 같은 거. 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여기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지.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니에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그 다음에 다음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율 적용 시 2주택, 3주택 계산할 때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거. 자, 과세표준 결정 시에도 주택수에서 배제됐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록 문화유산주택 같은 과세표준 합산배제상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시키고요. 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요건을 달달 외울 건 아니고 눈으로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3번 같으면 요거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허가받지 않고 건축에 사용 중인 주택 부속 토지.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것들 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또 일시적 이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세율 정시에 그 다음에 지방 저가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 저가 주택도. 그리고 이런 주택 그리고 이제 6번에 보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 주택한 주택으로서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 주택이라든가 요건이 쫙 신경이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모르셔도 돼요. 아파트는 제외하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해서 자, 일반적인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소형 신축주택이나 중공업 미분양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주택 수에서 역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세율 정시에. 그런데 여기 이런 것들을 적용받으려면 주택의 보유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상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깊은 내용이지만 한 번씩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달달달 못하더라도 세율 정시 얘네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꼭. 자, 그래서 이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기현별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는 거. 연령별 세액공제는 만 몇 세요? 제가 줄근 대로만 똑같이 읽으세요. 과세율연제 만 60세 이상인 1세주택자 요까지만 미치죠. 얘들은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은 40%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기본 이론 때는 못 외웠어도 지금은 이제 저 기억하려고 한번 눈여겨 봐놓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이렇게 20, 30, 40%요. 자,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제가 줄근 대로만 똑같이 읽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균련제 몇 년 이상 보유한 자? 5년 이상 보유, 3년 아니에요.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요거 14년일 때 50% 받고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지문에 40%요.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 50%요. 자, 보유기한별 공제해 줍니다. 넘어갑니다. 80% 범위에서 중복공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얘기는 그냥 참고고요. 자,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자, 전년도 총색상한다에게 읽어보면 이거 길게 돼 있지만 총색상한다에게 150%를 못 넘게 하는데요. 이거 결국은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못 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못 넘게 하는데 다만 법인의 경우는 이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길게 나와 있는 얘기를 요 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표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그래서 요 표 내용만 개인일 때는 150%,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주택분이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렸는데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 등의 특례에 나왔는데요. 읽어보면 그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특례 제가 비교해 드렸었는데, 과세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부부. 그럴 때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 소유인데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거 적용받으려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도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고,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고. 그럴 때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을 1주택자로서 납세무자로 정하게 되면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종부세법 8조에 따른 과세 표준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시가격에서 합한 금액에서 얼마?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단독 소유와 똑같이 12억 공제고, 그 다음에 종부세법 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돼 있나요? 자, 돼 있죠? 자, 요 말은 연령별, 보유기간별,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소유와 똑같이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필기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론 때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 세부담상환 계산하는 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디테일한 내용까지 볼 수는 없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슬쩍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밑줄은 똑같이 이렇게만요. 1에서 3% 3단계 종합세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중과세 공제도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공제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요, 만약에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 담상을 적용받기 전 아니라는 거. 아셨죠? 똑같습니다, 주택분과.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토지는 그냥 개인 법인 구별 없이 결국은 몇 프로 못 넘게 한다고요? 150%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색상한다에게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아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0507 3단계 총합세율 0507. 이렇게 제가 줄근 대로만 줄 긋고 그거만 보세요. 0507 3단계 총합세율이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주택과 종합합산에서 나온 거 똑같이 별도 합산상 토지 과세평 금액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이때 공제되는 재산세 똑같습니다.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것 똑같습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 적용받기 전 아닌 것 똑같습니다. 세부담상은 똑같아요.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몇 프로 전년도 총색상당액에 150% 못 넘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색상당액에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과세 구분 및 세액인데, 아까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봅니다. 동그라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걸 주의하셔야 돼? 건축물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 요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1주택자 세고 세부담 상한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비과세
보겠습니다. 비과세는요, 여러분들 요것만 줄거시면 돼요. 자,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가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배운 그 비과세,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넘어가고 요것만 줄 긋고 여기서는 제5절에서는 넘어갑니다. 제6절 납세 절차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부터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등인데 고개를 또 드시고 자, 우리가 교재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냐면 208페이지 펴놓고 자, 고개를 드시고요. 목 운동 또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그래도 비교적 아까 중간에 박수 한번 칠까 했는데 약간 벌써 약간 유체이탈한 사람들이 조금씩 몸은 여기 있는데 벌써 멍 때리면서 유체이탈한 사람 몇 사람 계셨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지금 시간 지났는데 이번 시간이 이제 또 마의 시간이라 이제 벌써 마음이 벌써 그냥 떠가지고 벌써 막 저런 범기역으로 막 달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서울로 달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정신을 부여잡고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어려운 건 아니고 납세 절차 같은 것은 자꾸 봐가지고 익혀두는 수밖에 없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과세 기준일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이요. 그래서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문자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이요.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 자 일단 종부세 납세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그러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나눠서 납세지가 달라지는데 거주자 그러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이게 아니죠. 국세에서 거주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는데요.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죠? 대한민국에 주소 두고 있잖아요 지금. 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거주가 아닌 자,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라고 하고 제가 항상 팥가수 마돈나는 대한민국에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죠. 비거주자입니다. 그럴 때 거주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직각관 곳에서 분립을 하고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국내 여기저기에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종부세 어디다 낼 것이냐? 부동산 소재지? 아이고, 자 직각관 곳에 분립을 하고 어디다가 세금을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직각관 곳에 분립을 하고 거주할 때는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근데 비거주자다. 맛없나요? 주소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어? 그럼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이다? 그럼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한다는 거 비거주자일 때. 자, 요거.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국내 사업장 없어요?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서 내국법인이면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고 만약에 외국법인이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이니까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이 없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어 그러면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기도 합니다. 비거주자일 때와 외국 법인일 때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좋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합니다. 즉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해서 종부세는 정부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장이 세금 계산해서 당연도 언제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고요. 또 재산세에서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졌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박항 공기 7월 16일, 30일.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두 번 나눠 징수했죠. 재산세, 주택분.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주택이든 토지든 납기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헷갈리라고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장이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맞아요? 아닙니다. 토지여도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요거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틀린 것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보고. 구분한입니다. 합산한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개인별 과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럼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분은 얼마인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날라와요. 그럴 때 그 한 장의 납부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택분과 토지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발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지. 뭉뚱그려서 이 사람이 주택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고 토지도 납세무자가 되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458만 원. 그리고 주택분 얼마인지 내용도 없고 토지는 얼마인지 내용도 없고 그냥 458만 원 내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인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합산한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인데 10일 전도 아니고 납기 개시 전도 아니고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데 사실은 재산세 또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얘네들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런 애들 다 납기 개시, 종부세도 그렇고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보유세 3인방은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고지서 아셨죠? 자, 포인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날라온 거 쥐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할 수 있죠? 그럴 때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2월 1일부터 역시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 게 최근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꿔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부가과세하든 관할 세무장이 세금 계산해서 부가과세하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든 무조건 언제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내가 휴통에 버렸잖아요. 여기. 별로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상이 세액 산정해서 부가과세하니까 그 정부 부가과세하죠. 고지서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자, 법정 납부기한 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12월 16일이 되면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됩니다. 고지서 받고 조세 통론에서 배웠어요.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그러면 고유소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부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 몇 프로? 67%로. 이거 개정이 됐죠. 이번에 시행령 통과돼서 월별로 0.67%가 적용됩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자, 신고납부 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 여러분,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종부세는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상이 세액산정에서 고지서 날라와서요, 납세무자가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한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예전에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이것도 알아두시고 개정된 것도. 납부장소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 보기 전에 요까지 우리 교재 2회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얘기냐. 종부세 납세일자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언제다? 6월 1일 상식처 말고 써야 되는 거고, 납세지요 길게 나와 있지만 바로 표만 보시면 돼요. 납세지 길게 나와 있지만 바로 길게 나와 있는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바로 이 표만 아시면 됩니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거주자일 때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국세는 집값광고 일부라고 주소지. 근데 비거주자일 때 자,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다 그러면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기도 한다. 주택이나 토지가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까지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국법이면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이면 우리나라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 국내 사업장이 없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을 때 외국법인일 때 이렇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납세 절차.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상의 세액 계산에서 부가징수, 부과가 합니다. 자, 그럴 때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결정해서 당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자, 요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여기 포인트요.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지 뭉뚱그려서 그냥 합산한 이러면 X예요. 합산으로 바꿔서 쓰면 나왔었어요. 아니고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주택분 얼마고 토지는 얼마인지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지역자본시설세도 그렇고 보유세 3인방은 다 언제다?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고지 후 납부지원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거기서 날라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상의 세액 계산에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라고 거기서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보세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중에서 우리가 국세는 보통 징수할 때, 즉 정부 부가세할 때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국세는 올해 표현이요. 지정납부기한이라는 표현을 지금 지정이란 말이 들어요.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세액. 그러니까 지정납부기한이란 말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표현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자, 몇 프로요? 3%. 하루만 딱 지나면 3%.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역시 지정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지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수, 작년까지 일수로 계산했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였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월수로 이제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하루만 딱 지나도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여기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될 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매 1개월마다 0.67%를 지우고 뭐로요? 0.67%로. 자, 지방세하고 달라요. 지방세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 국세는 0.67%로 요번에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67%씩 이렇게 적용됩니다.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3% 깔아놓고 0.66%, 0.67% 고치라고 여러분들.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이거 달라요. 그 다음에 선택적 신고납세요.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무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소가 세액을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고지서 유통해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을 보고,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지.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다 중요합니다. 지금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고도 다. 납부장소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아까 종부세 납세무자가 위탁자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낼 때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에서 시험에 또 뭘 바꿔가지고 나오면 참 곤란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살짝 한 문제로 이렇게 제가 문제 구성하는 거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십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수탁자는 위 1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물을 새로운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 승계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한번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넘어가고 결정 경정 읽어보시면 돼요. 관할 세무수장이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가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했을 때 관할 과세권자 고치는 게 경정이고, 쭉 한번 이것도 읽어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물납과 분할납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원래 시행령에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샅샅이 다 찾아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거 그냥 푸는 거고 넘어가고,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교재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물납과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스트레칭 아까 했잖아요. 네, 그렇죠? 했어요. 자, 여러분. 자, 슬슬 집중력 떨어지는 분들 박수 2번, 1번, 3번. 좋습니다. 제가 이걸 제일 잘 맞히는 데가, 제일 잘 따라하는 데가 여기 우리 엔다나 평촌 여기 수강생분들이 제일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잘 따라하긴 하는데, 끽살이 나는 사람들이 꼭 몇 사람씩이거든요.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저 안 나고 좋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험에도 이미 나왔지만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옳은 지분 골라라에서 한번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물납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자, 분할납부는 되는데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우리 집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제가 윙크를 해달라고 쓰는데, 자,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자, 2025년도에 우리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냈다. 윙크요. 눈 깜빡했잖아요. 자연적인 거였어요? 하기는 윙크는 한쪽만 감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윙크가 아니죠, 하긴. 좋습니다.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튼 여러분들 부자 되셔가지고 하여튼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재산세 물납도 하고 종부세도 물납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재산세, 종부세 막 한 1,000만 원씩 내고 막 이렇게 건물주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계 일부를 납부기 한 경과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3개월 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 암기 코드 나오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 기한이요. 362 재산세 납부 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이겁니다. 그래서 362 이렇게요. 그래서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나중에 나오죠.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양도세는 분납기한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그래서 362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분납기한 362. 362 됐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보면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납부할세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을 250만 원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 말은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냐 얘기인데요. 그죠? 우리 기본이론 때도 한 건데 여러분들 얼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150만 원. 재산세랑 표현만 달라요. 재산세는 500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 재산세도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종부세는 해당 세액 400에서 250을 뺀 금액이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입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종부세 분할 납부는요. 보세요. 종부세 분할 납부는 먼저 납기가 딱 정해져 있죠.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언제? 12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분할 납부 기한이 납부 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요. 다음 연도 6월 15일이 분납 기한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 분납 기한은 무조건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다.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면 종부세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내고 250 내고 400에서 250을 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요. 제가 이거 분할 납부 기준이 개정이 되고 나서 예전에 제가 예를 들 때 종부세 분할 납부 이렇게 예를 들 때 300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죠. 350으로도 예를 들어 생각해 보고 400으로 생각해 보고 450으로 생각해 봤는데 제일 숫자가 멋있게 떨어지는 게 400이더라고요. 그래서 400일 때 해당 세액 250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대 분할 납부 금액 1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서 그에 바로 납부할 세액이 400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사람 심리가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400으로 해서 1대 150으로 예를 들었는데 똑같이 나왔다는 거.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탄의 표정도 안 짓지만 그런 리액션도 전혀 없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람 또 심리가 비슷하고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라고요? 이거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똑같아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재산세랑 결론은 똑같아요. 표현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따지면 암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요. 요까지 또
2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자, 물납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립니다. 종부세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꾸시도 먹으면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는데, 요건 및 기한, 종부세 납부할세액이요. 얼마? 250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처리 기준도 금방 다 했습니다. 종부세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납부할세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이 할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는 금액 150 설명드렸고, 500 초과했을 때는 50% 절반까지, 700일 때 350만 원. 아예 사례를 따고 여두라고 그랬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역시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돼요.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거 아니고. 수송고지 똑같아요. 재산세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관할 세무장은 분납 신청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 기간 내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 수송고지한다는 거예요. 읽어서 그냥 그렇겠지. 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할 고지서하고 분납기내 납부할 고지서로 수송고지한다. 이렇게 한번 읽고 그렇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부가세,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농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종농이. 농어촌 투표세가 종부세액의 20% 부과됩니다. 그리고 요 심화 내용 종부세 납부유예가 나오는데요. 종부세 납부유예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종부세 납부유예가 시험에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에 신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나왔어요. 지문 2개가 한 번 나왔다가 작년에 36개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 작년에 여기서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답이 여기서 있었어요. 틀린 걸로 문제에서 여기서 정답이 나왔는데 종부세 납부유예. 자, 재산세에서 제가 법령 길게 해놓은 것을 여기서는 지금 압축해놨는데 좀 압축을 해놨는데 재산세에서 배운 것과 종부세에서 나온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얘는 종부세는 관할 세무장, 재산세 납부유예는 관할 지자체장이라는 것만 차이 나지 똑같아요. 거의. 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3일 전까지요. 그리고 뭐로 해야 돼?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자, 요거는 1세대 몇 주택자만 적용한다고요? 1주택자, 공동묘 1주택 포함해서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혜택이지, 제가 작년에도 요거 1세대 다주택은 안 돼요. 재산세 납부에 신청할 수 없어요. 또 토지 안 돼요. 그랬는데 작년 시험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가 요거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토지는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토지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바꿔서 나왔어요. 납부유예는 1세대 몇 주택자?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에요. 공동묘 1주택을 포함해서. 또 나이가 몇 세요? 60세, 만 60세 이상이거나 과세윤현재, 또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또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총 급여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재산세도 똑같이 100만 원 초과했었어야 되고 똑같아요. 재산세 배분 납부유예와.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은 자, 다음에 납부유예 유예가 된 납세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는데, 납부유예 허가 취소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자, 이거 이 사람한테 주는 혜택인데 사람이 바뀌었을 때요.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게 됐거나 1세대 다주택자가 됐거나 또 담보가 변경됐거나 뭐 등등, 또 납부 유예된 세액을 이 사람이 납부하려고 한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사람이 바뀌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1세주택자가 아니게 되거나 담보가 변경되거나 납부 유예된 재산을 이 사람이 납부하려고 한다거나 납부 유예 신청했다가 그러면 납부 유예 허가를 어떻게 한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정도 알아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슬쩍 보시면 되고 이 정도 일단 요약한 내용 이거 딱 알아둡니다. 아까 재산세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여기서는 제가 종부세에서 압축해 놨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종부세에 관한 거 제가 분명히 강조한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지 납부에 요거 토지 안 되고 다주택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도 그냥 가볍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재산세에서 그 있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청받으면은 납부기한 만료 전까지 요거 허가를 이제 납부에 만료 전까지 허가를 이제 해줘야 되고 허가 취소하거나 그러면 즉시 그 사실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똑같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딱 핵심을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잠깐요 끝난 건 아니고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취득세, 등록인세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로서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 번 합니다. 목 운동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비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고 제가 참 필기노트 있죠? 감동세법, 이 필기노트, 감동노트, 요거, 제가 원고를, 죄송합니다. 좀 원래는 진작 넘겼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넘겨가지고 아마 요거 이제 작업 거의 돼가지고 곧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아주 곧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다 여태까지 이런 것도 비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되고 자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진작 나와서 했는데 나는 이번 주나 나올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비교. 그 노트는 원래 기본소 강의 들을 때, 이제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 과정 들을 때 필기부담 없이 이제 하시라고 제가 기본이론 때는 자료 나갔었는데 심화 과정은 곧 출간될 것 때문에 안 나갔었는데, 제가 나눠드리는 그 자료, 그것을 기본이론, 심화이론 압축돼가지고 한 번에, 그거 자료, 일일이 나가면 막 자료 이만큼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노트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재산세, 종부세 비교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유체 시군구고 종부세는 국가고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자 주택별로 주택 같은 것은 각각 개별 과세했습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주택 두 채가 있더라도 각각 계산했죠.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 과세하고 자 재산세 토지의 경우에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차이점이 합산하긴 하는데 얘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 과세하고 얘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똑같이 6월 1일이고 이때 두 개 세금 다 납세무 성립합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 5가지인데 종부세는 자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하고 주택만 대상입니다. 토지하고 주택만 대상인데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주택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인데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분리대상 토지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별장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 자, 예, 재산세에서 얘네들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구조,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재산세 세율 배운 거 다 까먹었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분리대상 토지 세율은 재산세에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어유 좋습니다. 그래서 007빵이4 비례세율인데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빵 2%, 0.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빵 2%. 요까지는 못 따라오는구나.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빵 2%. 007빵에서 4% 고율분리상 토지는 고급을 확장,
골프장 토지, 살성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 싸 4%. 이렇게. 건축물은 세율이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는데, 건축물은 건비인데, 분리상 토지는 분비, 건축물은 건비. 자,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젊은 애가, 엄마가 좀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 불렀잖아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그래서 025, 0.25%, 025 일반 건축물, 05,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영업. 125세요, 1.25%는 025%의 5배인데 어떤 경우에 과암 1억 저건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025. 자, 프로의 5배 125세요 프로.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자, 4% 고불악장 골프장 내 건축물 몇 프로? 4%. 그래서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는데 건축물 세율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시작.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비례세율 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세율.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주택은 0104, 최소 0.1에서 최고 0.4%,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이고.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 3단계 초과세율.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 세율? 예? 0507? 아, 그거는 아까 종부세가 0507이고. 재산세. 자, 02.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에서 1에서 3%가 그건 종부세고, 재산세는 0205. 별도 합산은 0204, 별도는 0204, 종합은 0205, 3단계 소원세율이고. 괜찮아요, 지금 아직 못 외워도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아, 맞다. 그랬었지. 이렇게만 생각나도 성공인데. 종부세는 법인 소유 주택이다 2.7%, 2주택이야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 다만, 법인 소유라도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퍼블릭한 냄새가 나면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자, 7단계 초과세율이죠. 그래서 2주택이야 빵5 27 7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이면 빵5 5 7단계 초과세율이고, 토지는 종합합산 개인법인 구별 없이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 3단계 초과세율.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 07 3단계 초과세율이고요. 이렇게. 자, 괜찮아요. 아직 못 외워도. 자, 근데 이제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까먹더라도 계속.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순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공정시장을 곱합니다. 주택 같으면 원칙적으로 60%요. 근데 60%인데 자,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율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시가 순액에 따라 주택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율이 1세대 1주택 자, 시가 순액 3억 원이야? 43. 3억 초과 6억이야? 44.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이거 6억 초과 주택은 45% 공정시장가율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율 시가평 순액 몇 프로? 70%고요. 자, 어떻게 개정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주택부는 무조건 60%예요. 공시가판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율 60에서 100% 범위에서 한다고 되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60% 개정될 수 있고요. 별도 종합은 100%입니다. 공정시장가율. 세부 담상은요. 자, 재산세 토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몇 프로? 150%. 전년도세계 150%못 넘게 토지는. 근데 주택은 세부 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주택은 요거 세부담상한 적용 없고, 왜냐하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부담상한 적용 없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들은 2028년까지 종전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이요. 주택부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해서 법인은 세부담상한 적용이 없고, 나머지 주택분과 개인 소유와
토지분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다. 세분화하면서 전년도 총색상액의 150%못 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고지서에 기재되는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수익 몇 프로? 3% 깔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1일 0.02% 곱하기 30이란 거 0.66%씩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근데 국세는 3% 깔아놓고 지정 납부기한 경과 후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67% 다르다는 거. 지방세는 한 달씩 지날 때 1개월마다 0.66%, 국세는 0.67% 적용되고,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징수면제, 고유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는 없어요. 다른 형태로 있고요. 물납, 자,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되고, 납세지 재산세는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그 재산 소재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지자체인데, 종부세는 고소일 때 집값과 모습을 일부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는 거. 요거. 자, 납부기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이렇게 다르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토지든 주택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다. 재산세는 부가세,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분할납부 비교해보면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납기한이 다르죠?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362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총설인데, 우리 소득세 총설 살짝 그냥 앞부분 요거는 교재로 바로 그냥 가서 제가 살짝 그냥 요거는 뭐 자세한 내용 필요 없고 그냥 살짝만 우리 몇 가지 개념 배우고 마실 거예요, 오늘. 자, 요거 그냥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재 바로 그냥 소득세 총설로 넘어가서. 제가 보니까 부동산 임대 상합소득이 중요한데, 그거 기본 이론 때 안 한 건데 부동산 임대 상합소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 상합소득은 아무래도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 처음 배우는 건데, 기본 이론 때 안 했고 지금 처음 심화과정에 배우는데, 부동산 임대 상합소득 물론 살짝 했어요.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살짝은 했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오늘 할 건데,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거 일요일날 프레시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일요일날 단원별 모의고사 단모도 한다고 그랬죠? 특강도. 그러니까 일요일날 빠지 마시고, 종교 행사 하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그냥 살짝 갔다 오셔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함께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신은 저 어디나 다 함께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처음 배우는 건데 개정된 내용도 있는데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단모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자, 소득세 총설 여기 한번 봅니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런 것들. 소득세는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특징 보면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개인 단위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밑줄이죠.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부부 또는 세대 소득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개인별로. 자,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8가지 소득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잠깐 한번 봅니다. 우리 교재를 요거 열거되어 있는데 잠깐 보세요. 소득세. 자, 쭉 요거 설명드렸고,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개인별로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소득세 종류요. 8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종합소득에 8가지 소득이 있는데,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가 있는데 외울 건 아니지만 6가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우리가 흔히 금융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은 종합소득 중에서 다른 것 시험과 관계없고 사업소득이 시험범위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해서 대여에서 발생하는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2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임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의의 정도만 알면 되고 또 우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죠.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같은 개인이 똑같이 부동산을 파는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여기서 한 문제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임대 사업소득은 다음 주에 그래서 공부할 거고요. 자, 한번 보시고 소득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소득세 과세 방식도 바로 그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소득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거요. 종합소득세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고 납세무자가 신고 안 했다, 신고 없다 또는 부당한 신고 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고요. 소득세 과세 방식 3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종류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이자 소득도 발생했어요. 근로소득도 발생했어요. 사업소득도 발생했어요.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 분리하는 거냐면 종합과세되는 종합과세에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건데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이자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이 이자 소득 같은 것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그대로 그냥 종결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근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이고 2천만 원 넘으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해요. 근데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은 따로 원천징수함으로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제가 건설 현장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하루 갔다 오니까 한 달은 너무 무린 것 같아가지고 보름 일한 얘기 해드렸죠. 보름만 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틀째 갔다 오니까 보름은 너무 무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주일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못 채우고 5일째 되는 날 다음에 아저씨들하고 회식하는데 제가 삼겹살 소주 한잔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제가 좋은 과외자리가 들어가지고요. 제가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기 연세 제일 많으셨던 그 아저씨 한 분이 지금도 그 얼굴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회자 정리. 만나자 이별이다 그러면서 되게 서운해하시고 아저씨들이 막 그랬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일주일은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드렸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수업에 배울 거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요. 그리고 자, 만약에 임대에서 상가네요. 주택임대수 2천만 원 이할 때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14% 소득세 세율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저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는 저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2천만 원을 넘었다 주택임대수기 그러면 아까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 여기요. 요거 줄 거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유형이나 원칙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만 따로 계산하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지,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서 과세한다. 그럼 틀려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세기간 이런 걸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고 이런 것들. 예외가 있는데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소득세 납세무자 개인인데,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가지고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얘기들 한마디로 바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요, 이 표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표만. 자, 그래서 표만 딱 보시면 되는데, 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납세의 범위, 납세지를 달리하는데,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된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가지고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 자, 그냥 아니고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냥 거주는 안 되고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는 고자만이 국외재산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거주하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강수 분류를 하고 주소지 관할세 못 씁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원칙. 비고자, 마돈나가 자,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잠실에서 공연에서 소득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국세청에 잠실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마돈나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고,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마돈나 납세지요? 주소지? 그럼 미국? 그러면 안 되니까 비거주할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봐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해요.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옛날에는 틈틈이 가끔씩 나오던 건데 최근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대 사업소득.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에 우리가 요 설명 다 드렸죠 지금? 자, 시험편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민들레, 류시와 민들레 플리시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플 때면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플리시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 왜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 플리시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플리시처럼 가벼워진다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인생에서 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공부도 막 안 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배웠더니 아유 나는 하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은 뭔가 알겠다고 대답하는데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진짜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인생에서도 힘들고 그럴 때도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우세요. 여러분들 뭐 꺾고 억누르고 너무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병돼. 그래서 슬프면 슬피 울고 가볍게 마음 비우고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민들레 홀찌가 날리는데, 아지랑이처럼 피오르는 상념은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하지만 작은 소망 하나 가슴에 씨앗을 놓았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자 이렇게 아침 이슬 같은 희망으로 여러분들 하여튼 공부든 뭐든 뭐 공부는 항상 여러분 나는 뭐다?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공부하셔야죠. 희망을 갖고 힘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하여튼 씩씩한 모습으로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또 종교 활동이니 뭐니 해도 다 빠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셔서 단모 특강까지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